자, 1번 문제. 용산전자에 대한 그 실무 수행 유의사항을 앞 시간까지 설명드렸고요. 그러면은 기초정보 10점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3점 주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를 푸실 때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꼭 읽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 거래처 주식회사 드림은 사업 확장을 위해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아, 이전했다는 거구나.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았답니다. 이제 문제가 여기에 나옵니다. 1번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수정할 때 기본적으로 이 자료 설명에서 힌트가 나오죠. 이전했으니까 이전에 따라서 주소는 당연히 꼼꼼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를 등록하시오. 그러니까 메일 주소는 꼭 채점을 할 테니까 메일 주소는 반드시 등록해라. 네, 그러면 일단 주소하고 메일 주소는 일단 하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이 없는가 나머지도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 주식회사 드림을 찾으실 때 거래처 등록에 가면은 이 거래처가 너무 많아서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쫙 보니까 보인다 하시는 분은 바로 찾으시면 돼요. 안 보일 때는 컨트롤 F 해서 찾기라는 창을 꺼내서 드림하고 엔터 치시면은 여러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찾는데 시간을 좀 절약해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 해 보셔 가지고 바로 찾아지면 뭐 금방 찾으시면 되겠지만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하면 컨트롤 F 찾기 기능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닫아주시고 여기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주소 당연히 바뀌었을 테니까 우편번호 옆에 있는 물음표 단추를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강남구 남부순환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강남구를 오른쪽에서 찾으시고 여기다가 남부 순환로 그리고 2931 이거 띄워야 될까 붙여야 될까요? 띄워야 돼요. 2931 그리고 조회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가 되죠. 그리고 적용 단추를 눌러서 주소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메일 주소 아까 반드시 넣으라 그랬으니까 추가 사항에 가셔가지고 여기 4번이 이메일 주소를 넣는 거 담당자 메일 주소 입력하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1004입니다. 1004 그리고 빌 36524는 여러분 타이핑 하지 마시고 여기 선택해 주세요에서 첫 번째 선택이 빌 36524.com입니다. 네, 이렇게 빌 36524하고 네이버가 주로 여기 출제자들이 내는 이메일 주소의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앞부분 여기 아이디 입력하시고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사항에 오셔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사업자 등록증도 한번 훑어보시고 업태 종목 도소매업 전자제품 사장이 바뀐 건 아니겠죠. 뭐 다른 변동사항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거래처의 수정은요 별도의 저장 단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닫아보시면 돼요. 이 거래처 등록 탭을 닫아보시면 수정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었다. 그래서 이게 2개 고치고 3점을 주겠다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 기초정보에 관한 문제는 뭐가 나왔는가 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결과, 수행 결과 답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여기 317페이지에 있죠.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 수정을 해라 하고 다른 데 보지 말고 여기 보고 수정해라 하고 빨강색으로 이렇게 딱 표시했어요. 설마 이랬는데도 4기 거를 입력하는 사람은 없겠죠. 5기 거를 입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이 부분, 여기가 전기가 됩니다. 5기. 지금 우리는 6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년도에 회계를 하는 거고 전기는 2018년도 겁니다.
자, 그래서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용산전자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답니다. 근데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는 얘기예요. 이게 평가 문제입니다. 빠졌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고쳐보시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의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엽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차변과 대변에 이렇게 계정 과목별로 입력이 다 되어 있는데 이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이 부분이 0이 될 때까지 고치는 거예요. 이 부분이 0이 나올 때까지. 여기 차액이 0이 나오면 다 고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고치는 요령은 먼저 유동자산을 맞춰봅니다. 유동자산의 합계가 입력된 것은 1190370입니다. 그런데 시험지에서는 유동자산이 1190370. 그러면 유동자산은 볼 것도 없고 패스. 비유동자산을 봅니다. 비유동자산이 38330입니다. 근데 우리 거의 비유동자산은 54입니다. 54. 비유동자산에서 한 2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비유동자산은 어디부터냐? 이걸 구분할 줄 알면 되겠죠. 예. 바로 상품까지가 유동자산이고 202번 건물부터가 비유동이니까. 예. 202번 건물부터 맞춰 나가는 것이 좀 더 빨리 맞출 수 있는 것이죠. 자, 건물 1,000만 원 맞았고 차량 운반구 3,500,330 맞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누락된 거 아닌가요? 있군요. 1,500 맞았고.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이 됐습니다. 비품 600 맞았고 비품의 감누가 135만 원. 이거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비품의 감누를 코드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비품이 210이니까 그렇죠. 여기다 213을 입력해서 추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검색을 해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감누는 그 계정의 다음 코드. 그래서 1350 플러스 그 다음에 기타 임차 보증금이 2천만 원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임차 보증금은 통째로 누락된 거 맞죠? 여기 있군요. 200만 원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네요. 네. 그래서 동그라미를 하나 더 넣어주거나 아예 새로 입력합니다. 예, 2천만 원을 새로 입력해도 되고 더블 클릭해가지고 커서를 집어넣어서 0을 하나를 더 넣어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래놓고 비유동 자산을 보니까 54980으로 시험지하고 같아졌어요. 예. 그러면서 또 밑에 이 차액을 보니까 차액이 제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부채나 자본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맞았다는 거예요. 예. 여기 차액이 제로가 나오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맞추는 이런 것을 빨리 맞추는 요령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유동자산하고 한번 비교하고 비유동자산 시험지하고 한번 비교하고 부채를 한번 비교하고 자본 총계를 한번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우선 자산부터 맞춰 나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치고 한 2개 고쳤는데 차익이 0이 나왔다. 그러면 끝. 수정하는 문제인데 뭐 5개, 6개 고치는 문제가 나올까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는. 적게는 2개, 많으면 3개. 2-3개 고치면 제로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시간이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정하는 거 나오면 2-3군데 고치면 딱 맞도록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점짜리 또 하나 해결을 했고요. 수행 결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319페이지에 가시면은 아까 그게 4점짜리였나? 네, 조금 방금 한 게 4점짜리였군요.
그래서 지금 7점 해결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은 319조 세 번째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3점. 그래서 이제 10점이 되는 것이죠.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받으러움, 장기차입금 두 개 다 입력이 복잡한 거예요. 받으러움과 장기차입금은 우리가 거래처별 초기 2월 중에서도 어음 관련된 것과 이런 차입금 관련된 거는 입력 정보가 꽤 많아요. 예.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 같은 건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좀 입력 정보가 많을 것이다. 자, 예. 그래서 이거 고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받으러움과 장기차입금을 우리가 고쳐 보겠습니다. 어디에 가시느냐?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에 있죠. 예, 기초정보관리의 맨 밑에 있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여기에서 먼저 받으러움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있습니다. 받으러움이 제대로 고쳐졌다면 여기 차익이 역시 0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받으러움은 여기다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이 받으러움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받으러움을 더블 클릭해주면 이 창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기에 있는 거래처 코드가 시험지에서 주어졌으면 코드를 바로 입력하면 되는데 코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 한일을 검색해야 돼요. 검색할 때는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검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일 네, 엔터 하시고 만기일자는 어디에 있냐면요. 밑에 그림에 있습니다. 예, 밑에 어음 그림에 2019-0315 선생님 만기일자가 없는데요. 그 지급기일이 만기일자입니다. 어음 번호도 거기 그림을 보고 입력합니다. 088 2018-1115 이렇게 날짜를 끊어서 입력해 주시면 좋아요. 1234 12342 이게 이제 그 어음 번호를 뭐 대충 넣으면 되겠지. 대충 넣어서 안 됩니다. 자릿수가 안 맞으면 넘어가질 않아요. 다음으로 530 자수 엔터. 발행인은 거기 사진에 나와 있죠. 아니 어음에. 그래서 한일이 발행했죠. 그래서 물음표 단추 역시 눌러서 아니면 한일이 여기 보이네요. 그러면 3101 아까 여기서 검색을 했으니까 3101을 그냥 입력해도 됩니다. 3101 코드가 입력 안 되네. 네, 되죠? 앞에 0을 넣어야 되네. 03101 검색을 해주세요. 물음표 단추 눌러서 발행인. 자, 배서인은 없습니다. 지나가시고 발행일자하고 거래일자는 발행일자는 어음 사진에 나와 있을 것이고 2018-1115 거래일자는 그 위에 있는 표의 비고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날이네요. 이렇게 입력할 게 많아요. 어음 관련된 것은. 어음 종류가 전자니까 여기 전자. 지급기관은 거기 어음에 나와 있습니다. 어음 사진에 신한은행입니다.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 신한은행 클릭하고 확인. 여기다 지점도 입력해야 되겠죠. 용산 네. 엔터 하시면 여기 밑에 차액이 제로 떨어져 있죠. 그리고 요거 닫아줘야 돼요. 여기 이 탭 닫기 단추 요거 예. 그러면 모든 계정 과목이 있는 창으로 돌아오면서 여기 차액 제로로 이게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끝난 거예요. 받으러움 하나.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장기 차입금. 예, 장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조금 아래에 가야 있겠죠. 여기 있네. 293번. 받으러움은 자산이니까 위에 있었고, 예, 부채는 밑에 있죠. 순서도 자산, 부채, 자본.
이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장기차입금도 받으러움과 같은 형식이에요. 오른쪽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더블 클릭. 그래서 하나은행을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또 역시 하나를 검색합니다. 그림이 없는 이유는 참고에 다 적어놨어요. 만기일자 이런 거. 2022 1001 차입금 번호도 차입금 번호 없네요. 패스. 금액은 3,000. 상환조건 일시. 참고에 다 있습니다. 차입처는 금융기관이죠. 하나은행이 금융기관이라 해서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체 구좌 없습니다. 패스. 후급 맞죠? 참고에 일시 후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할 맞습니다. 이자 지급일자 참고에 있으면 입력하는데 없습니다. 이자율도 없습니다. 월 이자도 없습니다. 최초 차입일 2017이 있습니다. 2017 1001 있는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최초 상환일은 없습니다. 자금 용도가 없네요. 네. 보통 있으면 운용 쪽으로 많이 나와요. 운용. 그러면 1번 운용 넣고 원금 상환 주기도 없습니다. 있는 거 다 입력하시고 여기 밑에 차익이 제로로 떨어진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거래처별 초기요를 닫아서 나가보시면 조금 전에 받으러움과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에 제로로 떨어져 있고 은행은 이쪽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받으러움도 똑같은 결과로 마무리했죠. 장기 차입금도 그런 요령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차익 0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월에 관해서 지금 받으러움과 장기차입금이 나왔는데 이 두 개 다 입력 항목이 꽤 많은 부분이었어요. 이런 문제를 내게 되면 4점을 보통 줍니다. 입력이 간단한 것은 3점, 입력이 조금 복잡해지는 것은 점수를 1점을 더 주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초정보관리인데요. 여러분이 지금은 조금 미숙할지 모르지만 몇 번만 더 해보면 아마도 여기서 나오는 문제를 놓칠 리는 없을 것이다. 몇 개만 더 해보면. 자, 그래서 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는 10점을 다 맞아야 되겠습니다. 자, 10점 다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큰 번호 2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실무수행 평가 시 유의사항에 부가가치세와 관련 있는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며 관련이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라는 유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다면은 문제 2번과 문제 3번을 막 섞어서 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출제 경향은 문제 2번 거래자료 입력은 일반 전표 입력 문제로 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확신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유의사항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의하라고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왔지만 여러분이 한 번씩 생각을 하면서 입력할 필요는 있다. 그러면 이 위쪽 급수는 어떻게 될까요? TAT 2급부터는 실제로 섞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래자료 입력 문제에서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건도 거기다 넣어놔요. 넣어놓기 때문에 이제 있지만 FAT 1급에서는 아직은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를 거래자료 입력에는 안 내는 것 같더라. 아직까지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왜 이게 일반 전표의 입력사항인지. 현금 영수증인데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없냐 이겁니다. 없을까요? 부가세가 15,000원이 있는데 불공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거래처, 매출처의 식사를 제공해 줬는데 이것은 식당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면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되지만
신용카드로 받아왔네? 이 세금은 공제 못 받는다. 공제 못 받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일반 전표 입력사항인 것이죠. 그래서 안심하고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꺼내셔가지고 자, 날짜가 말이죠. 몇 월이냐면 예, 8월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만 여러분 입력해 주시고 일은 비우고 엔터 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왜 이렇게 입력돼 있지? 입력된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백데이터로 미리 입력해 놔요. 입력해 놓은 거 가지고 시험 문제 검색하는 문제를 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입력한 것이 없다 놀랄 필요 없습니다. 입력해 놨어요. 근데 여기 있는 문제를 입력해 놓진 않았겠죠. 자, 그래서 날짜가 거기 영수증에 있는 8월 5일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5 하고 엔터. 그래서 차변은 접대비겠죠. 예, 3번 차변 접대비. 출금으로 할까요? 현금 연수 현금이군요. 네, 출금 좋습니다. 1번 출금. 그리고 813번 접대비. 네. 자, 접대비는 거래처나 저교를 채점하지 않아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세요. 예, 방향키로 화살표키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얼마를 여러분 입력할 겁니까? 예, 16만 5천 원을 입력해야 됩니다. 합계 금액을 엔터 하시면 끝납니다. 저처럼 처음에 차변으로 했으면 그냥 차변으로 쭉 가다가 대변해가지고 현금 입력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예, 차변, 대변 두 줄로 입력해도 맞다. 예, 그런데 뭐 출금으로 하면 더 간단하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이죠. 예, 그냥 차변으로 난 가겠어 하면 차변 쭉쭉쭉 갔다가 줄 바꿔서 또 엔터 치고 대변 해가지고 현금 16만 5천 원 대변에 입력하셔도 오케이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행 결과 밑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어음 할인 문제가 나왔네요. 네, 어음 할인 문제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롭느냐? 어음 할인 때 발생하는 그 할인료가 계정 과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놓치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거죠. 네, 어음 할인 문제가 매 회차마다 나오면 연습을 충분히 해두는데 이게 띄엄띄엄 나와요. 어음 할인. 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음이 여기 2,200만 원짜리예요. 예, 근데 지급기일 만기가 10월 30일짜리예요. 그런데 8월 달에 여기 밑에 당좌 예금 거래 내역을 보니까 8월 10일 날 2,180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예, 그래서 10월 말에 만기인데 8월 달에 이 어음을 은행에다 갖다 처분하고 2,180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20만 원이 바로 할인료겠죠. 자료 설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AT 시험을 보는 요령은 우선 이런 그림이 있으면 대충 스캔을 하면서 쭉 내려옵니다. 예, 꼼꼼히 이거 미리 꼼꼼히 볼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꼼꼼히 봐야 돼. 우선은 이걸 읽어보는 게 필요해요. 예, 이걸 먼저 보고 나서 이 위에 있는 자료를 봐야. 네. 그러니까 이거 위에서 보면서 살짝 보면서 와가지고 이거부터 파악하고 다시 위에 있는 자료를 본다 이거죠.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부국성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2,200만 원을 신한은행에서 할인하였으며 어음 할인료 20만 원이 차감된 잔액을 당좌이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20만 원이 차감되고 입금되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쓱 읽어보면 슬쩍 스캔하면서 내려와 보니까 입금된 금액이 20만 원이 적더라. 짐작은 했어요. 예. 문제는 이겁니다. 뭘 하라는 거냐?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각 거래로 처리하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되죠. 왜 이건 일반 전표냐? 부가가치세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음 할인 거래는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없는 거래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하라. 이게 F3 눌러서 우리가 하는 작업 있죠? 그거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전표 입력은 한 건이에요. 그런데 그 전표 입력할 때 여기 받으러옴을 갖다가 처분했으니까 그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을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평가 문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여기에 지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자료 입력부터 하겠습니다. 예, 날짜는 여기 당좌예금 거래 내역에 있는 요 날짜를 보시면 돼요. 예, 계정 과목은 벌써 다 나와 있어요. 당좌예금이라는 거 나와 있고, 예, 이게 지금 어음이니까 받으러음 계정 과목 두 개는 이미 캐치가 되죠. 자, 전표 입력을 8월 10일자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같은 달 10일 날. 자, 받으러음을 먼저 어디다 넣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받으러음을 처분했죠? 그러면 어디다 입력하겠습니까? 네, 4번. 대변의 받으러음입니다. 받으러음은요, 거래처를 절대로 그냥 패스하면 안 됩니다. 네, 어느 거래처입니까? 네, 여기 코드에다가 부국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셔가지고 105번을 꼭 코드가 입력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적요는 우리가 받으러움 관리를 해주면 적요 자동으로 입력되는 거 알죠? 네, 그래서 그냥 패스. 금액은 2,200입니다. 받으러움이 2,200짜리죠? 자, 애터로 날짜 복사하시고 대변 밑에서는 이제 3번 차변 처리해 볼까요? 돈이 들어왔죠? 예, 무슨 계좌로 들어왔습니까? 당좌예금에 들어왔죠. 102번이 당좌예금이에요. 자, 예금 계좌, 당좌예금이든 보통예금이든 적금이든 정기예금이든 예금 계좌는 무조건 거래처를 꼭 코드로 걸고 가야 돼요. 은행을. 예, 신한을 거래해야 됩니다. 신한, 당좌 반드시 거래해야 돼요. 적요 채점 없어요. 엔터로 지나가시고 차변에다가 2180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딱 보시다시피 20만 원이 차이가 나게 돼 있다 이거죠. 아까 우리가 자료 설명을 읽을 때 어음 할인료 20만 원이 차감된. 그래서 어음 할인료를 뭘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차변에다가 이걸 차변이 작으니까 차변에다 입력을 할 거니까 어음 할인료를 뭐라고 하느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예. 그래서 매출로 검색을 두 자로 검색을 해도 되고 손실로 검색을 해도 되고 뭐 처분으로 검색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두 자만 생각이 나면 돼요. 딱 매출로 한번 저는 해봤습니다.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가 보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936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죠. 900번 때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936번 영업의 비용 선택하시고 확인. 네. 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비용이기 때문에 거래처나 적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방향키로 툭툭 가서 200 플러스 엔터 하시면 평가 문제에 1번 한 거예요. 평가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 평가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1번이 하나 한 겁니다. 그러면 평가 문제 두 번째는 뭐였느냐?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라. 이런. 그게 무슨 얘기냐? 받으러움 줄을 일단 클릭해야 돼요. 이 줄. 우리가 받으러움이라고 입력한 줄을 클릭하고서 F3 눌러줍니다. 그러면 하단에 이와 같이 받으러움 관리라는 관리창이 나타납니다. 차분하게 해주시는데 지금 어음 상태가 할인이라고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받으러움이 대변에 가는 경우 올 수 있는 어음 상태는 2번이 할인이요, 3번 배서, 4번 만기 또는 부도 또는 부분 할인 이런 정도가 대변에 받으러움이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맨 첫 번째 걸 코드를 자동으로 지가 입력을 해준 겁니다. 맞으니까 엔터로 가시고 만약에 할인이 아니라 배서양 두었다 그러면 3번을 입력하고 가면 돼요. 우리는 지금 맞아요. 엔터로. 자, 그러면 어음번호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이거 받으러움을 오늘 받은 게 아니라 진작에 받아놓은 어음이죠. 그러면 우리 장부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더블 클릭하라. 어음번호를.
그러면 이렇게 검색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사진에 있는 어음 번호를 088-2019 이렇게 여기다 입력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 진작에 이건 받아놓은 어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부에 있는 거니까 더블 클릭으로 여기서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2,200만 원짜리 보이면 선택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엔터 치면 커서가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 내려가느냐? 할인 기관에 갑니다. 그래서 엔터를 천천히 치면서 이 셀이 어느 셀로 이동하는가 그것만 꼭꼭 입력해 주면 돼요. 할인 기관에 왔네요. 할인 기관. 아까 어느 은행에다 할인했죠? 네. 그러면 은행이니까 더블 클릭하면 코드가 있겠죠. 네. 더블 클릭해서 찾아요. 신한은행. 이렇게. 그리고 확인. 그리고 한번 엔터 쳐봅니다. 그러면 지점으로 갔죠. 예. 용산 지점이네요. 예. 용산 지점까지 쓰셔도 되고요. 뭐 용산이라고 해서 틀렸다고 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엔터 치면 할인율로 갑니다. 네. 근데 할인율이라는 것은 이 20만 원을 22,000원, 그러니까 이자를 몇 퍼센트 적용했느냐 이 뜻이에요. 이자를 몇 퍼센트 적용했느냐. 그러면 이거 할인율은 계산을 해봐야 돼.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 할인율에 대한 문제는요, 그냥 생략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할인율은 그 이자율을 말하는 겁니다. 이자율. 그러니까 어떻게 할인율이 나오냐면은 지금 원금이 지금 이 어음이 2,200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면 2,200만 원짜리에서 20만 원의 할인율을 뗐죠. 그러면 이 20만 원은 며칠간의 이자냐면은 이 만기가 당초에 그 10월 30일이 만기인 어음이에요. 그런데 8월 10일 날 이걸 현금으로 바꿨단 말이죠. 그러면 8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일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대략 8월 달이 20일, 9월 한 달, 그 다음에 10월 한 달 해서 60일이면 한 80일 정도 되죠. 80일치의 이자가 20만 원이란 얘기예요. 2,200에 대해서. 그러면 그 80일치 이자 20만 원은 몇 퍼센트 연이율을 적용한 것이냐. 그게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할인율은 생략하시오. 예. 자, 엔터 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작업, 바드럼에 대한 자금 관리를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 바드럼의 적요는 자동으로 이렇게 꾸며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4점 주겠다. 평가 문제가 2개 정도 되면 4점 줍니다. 네. 할인 기간과 지점은 생략이 돼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안 써도 되는 건가요? 할인 기관이 생략이 돼 있어요? 네, 책에는 생략하면 안 되는데 어디 볼까요? 바드럼 관리하고 아마 여기서는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뒤에 여러분 기출문제에 풀이 보시면 이거 다 입력돼 있어요. 예. 여기서는 좀 누락된 것 같아요. 입력하십시오. 할인기관을 입력을 하지 않을 바에야 거기 자료 설명에서 굳이 신한은행에서 할인했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예. 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할인율만 생략을 해주세요. 할인율만. 기관과 지점까지는 입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이제 여기서는 이렇지만 뒤에 이제 나오는 것에는 저도 이거는 지금 오늘 처음 발견했어요. 예. 뒤에 아마 해설은 다른 문제의 해설은 이거 다 입력이 될 거예요. 입력하는 걸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통장거래 입력이라는 문제로 나왔어요. 이건 뭐냐? 증빙이 통장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통장에 500만 원이 주식회사 유명에서 입금됐다는 거예요. 8월 13일 날.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읽어라 이겁니다. 읽어보니까 주식회사 유명과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그랬네요. 계약금을 받았다. 여러분 계약금 관련 개정 과목이 두 개가 있잖아요. 줄 때와 받을 때. 그렇죠. 이건 받은 거니까 선수금이다 이겁니다. 선수금. 예. 그러면 이제 선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떠올랐으면 이건 다 풀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약금 받으면서 회계 처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사항이다 이겁니다. 예. 만약에 계약금을 받고 5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그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겠지만 여기 세금계산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전표에 선수금으로 정리하면 되겠다. 자, 날짜는 거기 통장이 나와 있는 날짜입니다. 13일. 자, 8월 13일. 대변의 선수금이죠. 부채는 선수금. 선수금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채니까. 유명? 네, 유명으로 검색하십시오. 그리고 500만 원 입력하시고 차변은 이것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죠. 이 보통예금도 코드를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넣고 가야 됩니다. 예. 아까 당좌예금은 신한은행이었는데 예, 보통예금은 서울은행 계좌네요. 서울 엔터. 이렇게. 그리고 차변에다가 500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선수금이라고 하는 계약금 받았을 때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정리한다는 거 요것만 뭐 알고 계시면 이거 넣고 거래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채권 채무 이거 거래처 넣는 거 어느 건 넣고 어느 건 안 넣는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전부 다 넣으면 안 될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예. 문제에 거래처가 나오면 전부 입력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다 맞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입력 안 해도 되는 거를 입력해도 그러면 어떡하냐? 관계 없습니다. 예. 관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료 설명에 거래처가 나오면 거의 다 그건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예요. 대부분이.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인데 이게 영수증이 문방구 영수증이라는 거죠. 예. 이런 영수증이 나오면 보통 4점짜리입니다. 왜냐? 이건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예. 금액이 벌써 3만 원이 오버됐어요. 우리가 이런 간이 영수증의 경우는 3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3만 원이 초과되었을 때는 비용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거리 홍보 행사 시 증정할 마우스패드를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 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예. 그래서 가산세를 물고 비용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거죠.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비용으로 처리할 것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거리 홍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리에 다니는 이 대중들에게 마우스 패드를 이렇게 아마 나눠줄 모양입니다. 그것을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계정 과목으로 이걸 처리해야 될까요? 네, 광고 선전비가 가장 적당합니다. 소모품비 어떻습니까? 네, 소모품비보다는 광고 선전비가 합당해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출했으니까 차변은 광고 선전비, 대변은 현금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출금으로 한 줄로 입력한다든가. 그것이 평가 문제 1번이고 한 문제 더 있어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시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수증의 날짜 확인하시고
8월 21일 출금 광고 800번대 거 833 거래처 적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영수증에 있는 12만원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2번 문제 하러 가야 됩니다. 2번 문제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시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그 메뉴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2가 처음에 나옵니다. 2에다 입력하면 여기 1은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2의 거래 일자는 아까 있던 2019년 0821 상호는 광고 상사 성명은 그렇죠. 김상훈이죠. 사업장이라는 것은 주소를 말해요.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72. 사업자 등록은 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입니다. 하이폰 없이 숫자만 입력해 보세요. 10536 14583 12만원. 구분은요 15번 코드부터 35번 코드까지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금 여기 마우스 구입해 가지고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는 경우에 부동산 구입도 아니고 택시 운송도 아니고 농어민과의 거래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고 계정 코드를 광고 선전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정 코드를 더블 클릭해야 돼요. 8332 생각이 안 나시면 계정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광고로 검색하셔 가지고 광고 선전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적요에는 품명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적요에는 마우스 패드라고 하는 그 영수증에 있는 품명 입력해 주시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타이핑만 잘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가끔 이 계정 과목 코드 여기다 직접 광고를 입력해 가지고 검색이 안 된다고 그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때는 더블 클릭해야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검색하셔야 돼요. 광고 선전비 검색하실 때. 자, 그래도 영수증 수취명세서 1이 완성되었는가 한번 보고 가야 됩니다. 딱 클릭해 보세요. 1.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 있어요. 네, 그러면 잘 두 개가 다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 닫으셔야 돼요. 위에 요 탭을 닫아주면 저장하겠느냐 물어보거든요. 이때 꼭 예 해주셔야 이것이 채점에 반영이 됩니다. 예. 이게 4번 문제예요. 네. 문제가 두 개잖아요. 단점인데. 그렇죠. 그러면 만약 두 개 중에 하나는 거래자료는 입력을 잘했는데 네. 만약에 수취명에서 잘못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뭐 부분. 그 부분 점수 줍니다. 그러니까 평가 문제가 1, 2로 나눠져 있는 것은 대부분 다 부분 점수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4점짜리였죠. 예. 이게 4점짜리였다면 아마 1번에 2점, 2번에 2점 이렇게 아마 배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은 용산전자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이어서 하시죠. 수고했습니다.